자, 오늘도가 아니라 오늘도 나입니다. 지금도지. 쌤 오늘 학교를 갔다가 집에 왔다, 학교를 갔다 집에 왔다 다시 학교 가야 되는 이런 급한 일정 속에서 또 강의를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고, 이걸 보는 네 입장에서는 첫 강의겠죠. 오늘은 통계의 마지막 단원,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아마 강의 자체가 선생님 지금 시간이 한 40분 정도, 45분 정도밖에 없어서 다는 못 찍고, 중간에 또 일시 정지해놓고 나중에 내일이나 마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오늘 이거 전에 찍은 영상이 미적분원의 마지막 단원이었거든. 근데 빨리빨리 똑같이 치우려다가 또 이제 정적분 하면은 또 여러가지 꿀팁들이 있어가지고 해주고 싶은 말들, 그 때문에 괜히 마음만 바쁘고 말만 빨라지고 시간은 어차피 많이 걸렸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영상이 나와서 요거는 좀 느긋하게 천천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학교 가기 전까지 다 못 풀어, 다 강의 못 찍어. 왜냐, 문제가 몇 개냐 이거 17개야 어떻게 찍어, 못 찍어 이거. 지금부터 문제 풀어도 45분 안에 설명만 하다 끝나. 그래서 천천히 나갈게요. 자, 통계적 추정에서 제일 처음은 용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용어 정리. 내를 쓰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보이지. 좀 조심해서 써볼게요. 자, 용어 정리. 그 첫 번째로 뭐냐면, 여러가지 용어들이 나와요. 논발이 하지 맙시다. 너무 많으니까. 자, 모집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집단. 아이고, 눈 아프지? 그게 괜찮아요. 자, 그 다음 표본 집단. 그 다음 모집단과 표본 집단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봅시다. 모집단은 조사 대상 전체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표본 집단은 조사 대상 모집단 중에서 선정된 표본들이야. 선정된 표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말이 왜 나오냐? 앞에서 이 전 단원까지는 모든 조사가 전수조사였어요. 전수조사. 자, 이런 또 이야기 좀 해봅시다. 전수조사. 또 하나는 표본조사. 전수조사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전수조사입니다. 잠깐만, 이걸 클릭하면 좀 나아지려나? 영상이 전반적으로 좀 어두워졌지. 선생님 잠깐만 방 불 좀 켜볼게. 스탠드 키지 말고. 얍! 하고 이렇게 무슨 이상한 편집을 할까 하다가 말았네요. 네. 아무튼 뭔 소리인지 모르면 몰라도 돼. 그냥 혼자 헛소리 한 거야. 알았죠? 전수조사란 그 집단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 전교생이 등교했다고 가정했을 때 신체 검사 날 키를 측정하거나 체중을 측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표본조사란 전부 다 조사하기 너무 힘들어, 지쳤어, 일부만 조사해서 대충 때려봅시다, 이게 표본조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앞단원까지는 표본조사 개념이 없었어. 뭘 조사한다 그러면 전부 다 조사한 거야. A 학교에 안경 쓴 애가 몇 명, 안 쓴 애가 몇 명, 그 중에 안경 쓴 애 중에서 체육을 좋아하는 애가 몇 명, 안 좋아하는 애가 몇 명, 이런 느낌이었지. 근데 이번 단원에서는 일부만 끄집어내서 조사를 한다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모집단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전체 집단 전부를 이야기해요. A 고등학교 전교생. 표본 집단은 A 고등학교 전교생 중에서 내가 그냥 인물을 몇 명 골랐을 때 이런 거. 그러면 표본조사라는 걸 하기 위해서 표본 집단이 만들어진 건데, 이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바로 임의 추출 혹은 복원 추출이라고도 하는 방법하고 비복원 추출, 이 두 가지 개념으로 표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건 추출이란 뭐냐면 표본 골랐던 애를 또 골라도 된다는 얘기야. 내가 10명을 주로 이런 거 많이 하죠. 흡연량. 고등학생을 예를 들어가면서 흡연량을 조사를 한대. 미친 거죠. 그래도 애들 다 담배 피니까 뭐 이해해요. 난 뭐 다 커서 담배 피기 시작했지만 요즘은 또 이제 전자담배를 피면서, 그쵸? 선생님 몸에서 담배 냄새가 안 나. 너무 좋은 거지. 뭐 아무튼 자, 뭐냐면 A 고등학교 학생 학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0명의 표본을 뽑아서 흡연량을 좀 하루에 몇 개 피나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10명의 표본을 조사한다라는 게 한 번에 거기 10명 일로 와봐 해가지고 10명 줄 세워놓고 몇 개 펴, 몇 개 펴, 몇 개 펴, 몇 개 펴, 몇 개 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명씩 조사하는 거야. 근데 그 값이 10개가 쌓이면은 이제 그거를 표본 한 묶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번에 한 명씩 조사를 해서 한 번에 10명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미 조사하려고 하루에 몇 개 피니? 라고 물어봤던 학생이 그 10번 내가 이제 학생들을 붙잡고 10번 학생들에게 물어볼 거 아니야? 한 번에 한 명씩한테 물어볼 거니까. 그러면 그 10번을 반복하는 과정 중에서 그 학생이 다시 걸릴 수도 있어. 형,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뭐 잠깐 분식점 마실라 나가면서 나한테 대답했던 애가 돌아오는 길에도 대답했는 나한테 붙잡혀가지고 자기 아까 대답했었대. 이 경우 그러한 상황에서 난 얘만 한 명만 더 대답을 들으면 10명을 딱 채우는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 괜찮아. 나 지금 보건 추출로 통계 조사하고 있는 거라 너 이미 포함됐던 표본이지만 다시 또 포함해도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게 보건 추출의 의미예요. 중복 가능인 거지. 똑같은 표본 또 골라도 상관없다. 근데 비보건 추출로 할 때는 중복이 안 됩니다. 저 아까 대답했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래? 꺼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 잘 기억하시고, 보통 이제 통계 과정, 교과 과정에서는 보건 추출만 가지고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표본의 크기라는 것도 있죠. 표본의 크기 딱 봐도 감이 오지. 몇 개의 표본을 뽑을 것인가. 표본의 크기입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선생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 좀 의료 장비 좀 붙이고 시작을 할게요. 잠깐만, 바로 시작할 거예요. 자, 시작합시다. 이 의료 장비 정말 사길 잘했어요. 이거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네. 선생님 오늘 이거 하루 종일 붙이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전반적인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X바라는 기호가 나옵니다. 얘는 표본 평균이라는 표현을 써요. 뭔 말이냐? 내가 10명의 흡연량을 조사를 했더니 10명 몇 개 이렇게 핀데, 근데 그걸 평균 내보니까 10명이 흡연량의 평균이 하루에 5값이다. 5값은 너무 비싸고, 하루에 5값이면 25,000원이잖아. 하루에 한 5개 핀데, 평균이. 그럼 그게 표본의 평균이야. 10명을 조사했지만 10명을 뭉뚱그려서 한 명의 값처럼 나타낸 거죠. 표본 평균. X바는 표본 평균이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는 뭐 나머지는 됐고, 나머지는 뭐 크게 건드릴 거 없고요.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로 넘어갑시다. 자, 표본 평균의 분포를 공식화해서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그 공식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사건을, 이 설명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주머니 속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숫자가 적힌 공이 한 개씩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모집단에 대한, 주머니에서 꺼낸 공의 꺼내서 나온
공에 써있는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이 x라는 거는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확률은 다 3분의 1이지. 공이 3개니까. 그렇죠? 그럼 우린 이걸 가지고 x의 평균 2를 구할 수 있고요. x제곱의 평균 3분의 14에서 4 빼니까 3분의 2 제곱의 평균을 구했다면 분산을 구할 수 있겠죠.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분산을 구해버린 건데 이거 제곱의 평균이 3분의 14예요. 그래서 3분의 2인 분산을 구할 수 있고 표준 편차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이거 계산을 할 수 있잖아. 표도 줬는데 이거 계산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 앞에 거 복습하셔야죠. 그쵸? 그럴 리가 없으니까 진행할게요. 이게 바로 공을 한 개씩 꺼낼 때 그거를 모집단의 분포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포는 뭐냐면 n 크기가 2고 n이라는 건 표본의 크기인데 표본의 크기가 2이고 복원 추출을 했을 때 비복원도 한번 보여줄게요. 복원 추출을 했을 때의 표본 평균 값을 조사를 해보는 거야. 표본 평균 값. 복원 추출이니까 꺼냈던 거 하나 꺼내 확인하고 다시 넣고 또 하나 꺼내 확인해서 다시 넣은 다음에 나온 두 개의 수를 합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죠.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이 경우 제일 작게 나온 게 1입니다. 1 뽑고 1 뽑고 그 다음은 1과 2를 뽑았을 때 1.5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가 나오고요. 그 다음 2.5가 나오고요. 그 다음 3이 나와요. 아, 평균 구하기 너무 싫다. 평균 분산 다 구해야 되거든. 이거는 영상으로 남길 거니까 한 번은 그래도 구해놔야 뭐 의미가 있는 영상이 아닐까. 어차피 이거 궁금해하는 애들 아무도 없겠지만 난 한 번은 했다라는 선생님 스스로 일단 도전이 되겠지. 평균을 구해봅시다. x 바의 평균이야. 얘는 2가 나와요. 좌우 대칭이라. 제곱의 평균을 또 아, 신난다. 와, 2.5. 와, 아닌데 2.5 아닌데 22.5니까 4.5인데 4, 9, 4, 3, 12 625 10 2.5 더하기고 와우 미치겠네. 와우, 지금 정말 하기 싫어서 그래요. 계산이. 자, 9분의 39가 나온대요. 그렇다면 분산이란 제발 이러고 계산 나가면 진짜 미치는 거죠. 9분의 3 해서 3분의 1. 왜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빼는 거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은 앞 단어에서 보시면 되니까요. 넘어갈게요. 자, 분산이 나왔어요. 와우, 생각보다 금방 구했네. 멘탈의 데미지가 좀 적었어. 봐봐, 표준 편차는 왜 빨간색으로 쓰느냐. 원래 이거 안 쓰려고 그랬는데 그냥 잡은 김에 쓰는 거예요. 둘 사이를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공식을 유추할 거예요. x바죠. x바 뭐라고 읽는다고? 표본 평균. 그럼 얘 뭐라고 읽을까? 표본 평균의 평균.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자, x가 안 붙은 바가 안 붙은 그냥 x는 모집단이라고 읽어도 돼요. 모집단의 평균. 간단하게 말해서 모평균이 됩니다. 모집단의 분산. 간단하게 말해서 모분산이 돼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가 됩니다. 하지만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간단하게 말해도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아시겠죠? 단순히 비교하면은 n이 2가 됐더니 평균은 똑같아. 분산은 반이 줄었어요. 그 덕에 표준 편차는 루트 2가 줄었지.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그래서 자, 모집단의 분포, 우리 이렇게 써도 알아먹을 수 있죠. 모집단의 분포가 n, 시그마 제곱일 때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의 분포는 평균은 똑같아요. 하지만 분산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 원래 있는 분산을 n으로 나눈 게 되더라. 만약에 3개를 꺼냈었으면 분산은 9분의 2가 되어 있을 겁니다. 3으로 나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 이해되죠? 네, 이 정도면 됐죠? 이 공식 유도한 거예요. 분산은 n으로 나누면 되고 평균은 그대로 간다. 표본 평균의 분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거를 간단하게 여기서 크기가 n인 걸 추출해서 새로운 정기분포를 짜면은 평균은 똑같은데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 이 자리가 분산 자리잖아. 원래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야. 그 말은 표준 편차 시그마 x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우리가 앞으로 계속 쓰게 될 요 놈이 나오는 거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제 내 자신과의 싸움 하나 더 남았어요. 바로 비보건 추출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또 이게 맨 밑에가 안 보여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표본의 크기는 이거는 다 계산하지는 않을 거예요. 비보건 추출 계산을 다 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한번 보시라고. 자, 비보건 추출은 꺼낸 것도 못 꺼내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가장 작은 건 1이 아니야. 1.5가 처음 나와요. 1을 못 꺼내. 1 꺼냈으면 남은 건 2랑 3밖에 없거든. 그 다음 2 꺼내고, 그 다음 2.5 꺼내고. 3개 중에 3개 중에 1, 2, 2, 1. 어쨌든 6분의 2, 1, 3, 6분의 2, 1, 3, 3, 1, 2, 3, 3, 2. 이렇게. 모든 확률은 다 3분의 1로 가네요. 그치? 일단, 이렇게 할게요. 요 경우수들은 구해봐요. 1 꺼내고 2 꺼내면 평균이 1.5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쨌든 확률 분포가 지금 확률이 다 똑같아가지고 평균은 가운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야지. 얘도 표본 평균인데 나름. 비보건 추출의 경우입니다. 비보건 추출의 경우도 표본 평균의 평균은 똑같죠. x 바이 평균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분산은 내가 분포된 정도라 그랬어요. 분포 정도. 보건 추출로 한 경우는 점점 늘어나다가 다시 줄어드는 형태인데 얘는 그냥 일정해. 그리고 심지어 나오는 x값 분포도 달라. 분산이 3분의 1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거예요. 즉 공식은 없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 까짓 거 해보시면 돼요. 제곱의 평균 구해봐야지. 또 해. 22.5, 625, 225, 625 더하면은 8.5, 10.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거야. 10.5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클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정말 계산하기가 싫어서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3분의 4보다 12.5거나 12.5. 그러면은 분산은 결국 계산하네. 평균 제곱인 4를 빼면 3분의 0.5, 6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건 6분의 1이라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비보건 추출의 경우에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구할 수 있어요. 다만 보건 추출과는 다르게 공식을 적용해서 푸는 게 아니라 바로 앞 단원, 정규분포 단원, 정규분포 단원도 아니지. 이거 뭐야? 이산확률 변수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방식대로 직접 계산을 통해서 찾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찾을 수 없다가 아니야. 찾을 수 있어요. 공식이 없다가 답이에요. 알았죠? 그 점 잊지 마시고 일단은 표본 평균의 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게 참 말을 하고 있으면 진짜 나도 실수가 나옵니다. 목표가 되게 많아. 피읍이 되게 많이 쓰였죠. 표본 평균, 표준 편차. 아주 그냥 선생님 입이 닭똥집이 돼가는 것 같아. 아무튼 그런 것들을 찾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 내용 끝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추정이에요. 추정을 추정을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엔 조금 예외적으로 문제풀이를 먼저 진행할게요. 어차피 내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중간에 강의를 끊다가 다시 찍어야 되는 느낌이기도 하고 너네들 이걸 보는 애들 입장에서도 한 번에 다 듣고 한 번에 문제를 한 번에 강의를 쫙 다 듣기에는
내용이 버거울 수 있으니까 일단 시작은 아직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구나 문제로 가면 그거를 느끼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이제 영상 일시정지 해놨다가 오늘 밤은 못 찍을 거고 내일 아침에 오전 수업 있기 전에 찍고 나갈 텐데 그때 그 모평균의 추정과 모비율의 추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 영상 뒤에서 이어 붙여가지고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한 걸 그래야 나도 좀 뭐 완성도가 있지. 계속 설명만 하고 문제 하나도 못 풀고 집에 끝나면은 되게 싫을 것 같고 지금 되게 싫어. 선생님 20분 남았거든. 20분 뒤에 다시 가봐야 돼 학교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유형 몇 번까지 가는가? 라면은 유형 6번까지밖에 못 가네요. 유형 6번까지밖에 못 가. 일단 해봅시다. 유형 6번까지.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거 느끼게 해줄게요. 758번. 강의를 보시면서 피드백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음 강의할 때는 이런 부분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말을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말이 빠르거나 발음이 부정확하다라는 말을 부정확한 발음으로 하고 있었네. 허허. 아무튼 뭐 그렇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쨌든 난 찍으면 안 봐. 난 내가 찍은 영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알 수 있겠다. 뭘 찍었나 확인 정도. 뭐 그래 아무튼 근데 님들은 봐야 되니까 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찍어줘야 될 거 아니야. 쌤 목소리가 너무 커요. 그럼 마이크를 조정을 해야 돼. 조정을 하면 되잖아. 쌤 백색 소음이라도 틀어주면서 같이 해주세요. 에어컨 소리가 너무 커서 못 살겠어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백색 소음 깔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 잠잘 때 듣는 유튜브에서 잠잘 때 8시간 잠잘 때 듣기 좋은 음악 막 받아놓은 게 있거든. 8시간짜리인데 와 그거 들으면서 잠을 자면은 우리가 태초 빅뱅의 순간으로 되돌아가서 하나의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막 그려지는 막 그런 이상한 형이상학적 꿈을 꾸는 그런 노래들도 있어. 그러니까 부금을 도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 영상이 너무 밍밍해요. 오프닝 멘트나 이런 것들을 좀 정해 주세요. 그러면 한번 정해 볼게요. 몇 개나 찍을지 모르겠지만 기왕 유튜브에 수학 강의 올리기로 한 거 앞으로 좀 열심히 올려볼 거거든. 방학 때 특히나. 아무튼 잡소리였어요. 왜냐면 문제가 6개밖에 없거든. 난 20분 남았는데 문제는 6개밖에 없어서 조금 느슨하게 가고 싶어가지고 자, 진행합시다. 758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라는 얘기가 나왔다면 선생님이 지난 정규분포 단원에서부터 이런 걸 좀 해주라 그랬어요.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한 정규분포인지를 밑에다가 살짝 표시해주라고. 나중에 서술형 답안 쓸 때나 안 쓰면 되지. 본인이 해놓고 이게 어떤 변수의 정규분포인지를 헷갈려하면 안 되잖아요. 모집단의 평균은 2고 표준 편차는 2. 모집단의 평균은 10이고 표준 편차는 2예요. 근데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대. 크기가 2인 표본을.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평균은 똑같이 가져가는데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은 10 똑같은데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였다. 뭐가? x 바이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x 모집단의 표준 편차였다. 뭐 표준 편차였다. 표준 편차가 2인데 루트 n이니까 루트 2분의 2잖아. 그러면은 루트 2가 돼요. 그거를 제곱하는 거였다. 문제에서는 제곱의 평균을 구하래요. 제곱의 평균은 분산 같다 구하는 거죠. 제곱의 평균은 분산에서 평균 제곱을 더하면 됩니다. 분산은 2였다. 평균은 100이니 제곱하면 100이다. 답은 100이다. 놀이광 아닌데 좀 현타 오네. 나 이럴 때 좀 김 빠지거든. 평균 제곱이 100이다. 답은 100이다. 뭐래? 그쵸? 넘어갈게요. 이런 거 있을 때 좀 맥 빠져. 혼자 떠드는데 이런 거 뭐야 이거. 아무도 공감 못 해주고 여기서 웃어도 안 되고. 그치? 웃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고 화가 나.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762번은 모집단의 분포를 줬어요. 모집단의 분포를 줬어요. 1, 2, 3 1, 2, 3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로 쓰면 바보죠. 4분의 2라고 써야 되겠죠. 어차피 통분할 거면 미리 분모 맞춰 놓자고. 자 평균을 구하면요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저거 대칭이거든. 평균은 2 구하지도 말자고. 저거 대칭이야. 확실해. 쌤 믿어.
그러면서 나 지금 계산하고 있다. 2 나와요. 좌우 대칭이니까. 만약 1, 2, 4야. 그러면 얘는 애매하지. 근데 1, 2, 3이고 분모래. 미쳤나봐. 뺨 때리는 게 아니라 박수 치는 소리예요. 아무튼 확률은 좌우 대칭이고 위에 숫자도 2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대칭? 맞나? 2가 중점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1, 2, 4였으면은 여기 가운데 숫자 2를 쓰면 안 됩니다. 1, 2, 3이니까 1, 2, 1일 때 2를 갖다가 평균이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1, 2, 3에는 계산해야 돼요. 자, 제곱의 평균 구해봅시다. 뭘 구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평균 분산 뭐 이런 거 하겠지. 자, 4분의 1, 4, 8, 9, 1, 4, 8, 9, 1, 4, 8, 9, 1, 8, 9죠. 1, 8, 9, 18 되겠네요. 여기서 평균 제곱 4를 빼면은 분산 VX는 4분의 2가 남으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이거는 모집단의 분포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표본 평균 X 바이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요. 근데 이거 공식 알려줬죠. 이거 원래 집단과 모집단과 평균은 똑같고 분산은 n분의 분산이더라. 그러려고 얘를 구한 거예요. 이 정도는 이 앞에 이 이산확률 변수를 6단원만 풀어도 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근데 그냥 여기서 나온 거야. 우리 이거를 표본의 크기가 아마 2일 것 같은데 4래. 표본의 크기가 4래. 그러면은 보건 추출로 했을 때 11111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죠. 이거 갖다가 표를 직접 만들어서 X바를 다 조사한다라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 문제 풀이로 들어간다 하면 너무 많아. 경우가 일일이 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 X를 구해서 평균,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은 2고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은 4분의 2분의 1이네. 8분의 1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틀렸으면 내 계산이 틀렸겠지. 그쵸? 접근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65번. 이런 말 하는 사이에 벌써 4시 16분이다. 오늘 진짜 잠잘 시간도 좀 원래 조금 낮잠 자고 싶었는데 모든 스케줄들이 약간 애매하게 한두 시간 막 이렇게 막 비니까 아무것도 못해. 112233 7개의 공이 있는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때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여라.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겠다고 X바의 표를 찾으려면 4개나 보건 추출이기 때문에 얘도 또한 X바 값이 11111, 11112, 11113, 112 이걸 다 해가지고 평균을 다 내봐야 돼. 미친 거죠. 이 표를 안 준 바로 위에 문제에서 이 표를 안 주고 시작해보라 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즉 지금 공이 112233이 있으니까 이 공을 한 개 꺼낼 때의 표를 만들어 보자고. 무엇이 됐건 간에 이렇게 한 개 꺼내는 경우가 모집단의 분포가 될 거라 그랬어요. 7분의 2, 7분의 3, 7분의 2. 야, 이 경우 뭐 이게 또 확률이 뭐야? 평균이 뭐야? 평균 또 2죠. 오, 분산 안 구할 거야. 니들이 알아서 해요. 알았죠? 이거 가지고 또 이런 공식 쓰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랑 연관지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767번. 어느 학교 학생의 몸무게는 평균이 65. 선생님 많이 반성해야 되겠다. 아직 여기 하려면 좀 남았네. 선생님이 지금 한 달 동안 살이 안 빠지고 있어서 이 말도 어떤 영상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살이 안 빠지고 있어. 한 달 동안 제자리거든. 표준 편차가 5kg죠, 5kg. 이 학교 학생들 중에 25명을 임의 추출할 때, 임의 추출했대요. 25명을. 그랬을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몸무게 평균, 몇 명 몸무게 평균? 25명 표본의 몸무게 평균. 4글자로 간단하게 표본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이 64 이상 66 이하 일 확률이 무엇이냐라고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표준화를 하려면 이 변수의 평균을 빼고 변수의 표준 편차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X바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 분포를 새로 조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균은 똑같이 가는데 표준 편차 5는 루트 25로 나눠야 돼. 그래서 5분의 5가 돼서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고 잠깐 설명을 써줄게요. 65 빼고 1로 나누면 돼요. 5가 아니라 1로 나눠야 됩니다. 요거에 따른 거는 잠깐 질문 받았을 때 보니까 풀이 이게 없던데 그림 항상 그리시면서 보세요. 1과 마이너스 1, 요 사이가 되니까 0과 1 사이 2배다 라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 정기분포는 제발 정기분포뿐만 아니라 모든 풀이에서 내가 이건 굳이 쓴 거야 라고 말을 한 게 아닌 이상 선생님이 쓰는 풀이에서 더 생략하지 마세요. 님들 뭘 생략할지 안 할지 잘 기준 없고 경험이 없는데 마음대로 자기 편하게 생략해 버리면은 풀 수 있는 뻔한 문제를 못 푸는 사단이 납니다. 선생님의 풀이는 더 이상 생략할 게 없다. 사람이 양심 있으면 이 정도는 써서 풀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봐도 내 풀이가 완벽한 건 아닌데 경험적으로나마 계산을 귀찮아하는 선생님이 하고 있는 짓이라면은 그래도 이거는 그래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표준화와 관련된 겁니다. Z라는 변수 표준화 변수는 평균에서 X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건데 이거를 정확하게 쓰자면은 X에서 M을 뺀 게 아니라 X의 평균을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눈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근데 지금 요 몇 단원이야? 8단원이죠? 이 8단원 들어와서는 변수가 뭐로 바뀌었냐면 표본 평균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표본 평균을 빼주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나눠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5로 나누는 게 아니라 1로 나누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X바의 분포를 찾아줘야 되거든. 이거 하고 들어가라고. 이건데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n은 25 시그마는 5 이런 식으로 해서 5분의 1 들어가는구나 5분의 5 이구나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x바의 분포 정기분포를 표시해 주고 그걸 가지고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표준화라는 거는 이따가 모비율의 추정 우리 영상 뒷부분에 앞부분 이제 거의 끝나가죠. 영상 뒤에 나오는 모비율의 추정을 가지고 보면은 한 번 더 나와요. 표준화가. 근데 표준화는 기본적으로 공식이 3개가 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 변수에 해당하는 평균을 빼주고 그 변수에 해당하는 표준 편차로 나눠줬을 뿐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두 문제 남았고 난 두 문제 뒤에 다시 학교로 가네요. 너무 슬퍼라. 진짜 선생님 졸려 죽겠다. 좀 꿉꿉한 날들이 있어. 좀 하루가 꿉꿉한 날들. 뭔지 알죠? 꿉꿉하다. 습기 차고 나면 덥거나 오늘은 그러지 않아. 오늘 그냥 약간 훈훈한 날인데 그냥 며칠 전부터 약간 좀 몸이 좀 꿉꿉한 느낌이네요. 771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라고 했으면 우리 M 밑에 살포시 X를 써주고요. 250, 10의 제곱 18의 제곱이네요. 마음에 든다. 18의 제곱 그쵸?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얼마인지 몰라. 그냥 x바가 있는데 얘는 평균은 똑같을 건데 표준 편차 그때 표준 편차가 바뀌어 있을 거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이놈을 가지고 x바가 25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 봤더니 0.0668이라더라. 그러면 표준화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요. 250을 빼주면 3이 남는데 분모는 루트 n분의 18이 들어가는 거죠. 이걸 쓴다고 생각하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해주세요. 혼자 했다가 맞아 이러면서 틀린 일은 없도록 난 너네가 혼자 못할까봐가 아니라 혼자 하다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실수해버려서 틀릴까봐 그게 아쉬워서 잔소리 하는 거니까요. 안 틀리면 장땡이야. 싫어. 내가 학생이라면 싫어 꺼져. 난 내가 틀려도 내가 틀리는 거고 너한테 책임 안 물어. 난 내 편대로 할래 라는 관점으로 선생님은 공부했을 것 같긴 해요. 내가 학생이라면. 자 보자. 6분의 루트 n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가 0.0668이면은 0.4332가 나와요. 여기가 그게 바로 1.5죠. 즉 얘가 1.5로 나온다더라. 6분의 9 했다는 얘기죠. 즉 n은 81 표본을 81개나 뽑아야 저런 식으로 성립한대요. 됐죠? 어려울 거 없죠. 자, 뭐 하나 추가돼서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푸는 거야. 여기서부터 쭉쭉쭉 풀어나가는 건 지난 앞 단원이랑 똑같아.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여기서 단 한 번만 생각해 주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774 갈게요.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형광등의 수명은 평균 2000시간. 형광등의 수명, 전체 형광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뉘앙스의 이야기입니다, 저게. 그래서 모집 단위 분포야. 평균은 2000시간, 표준 편차가 200시간이래요. 그러고 보면은 선생님 집 형광등은 나 여기 이사 와서 한 번도 안 갈았거든? 지금 4년째 살고 있거든요? 2개는 나갔어. 저 2개를 가르치면 더 밝을 것 같아. 근데 하나라도 더 나가면 그때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저기 형광등을 유리 덮개가 덮고 있는데 그 덮개도 한번 씻어줘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선생님 여름방학 때는 한번 좀 바꿔보지 뭐. 조금 더 환한 집, 조금 더 환하면은 우리는 항상 불을 끄고 살거든요. 선생님 집은 한 켠이 다 창문이라 낮에 너무 밝아. 낮잠을 자고 싶어도 너무 밝아. 뭐 6시, 7시에도 요즘은 좀 밝잖아요. 그러면은 컴퓨터로 뭐 영화를 보든 뭘 게임을 하든 화면이 잘 안 보여. 햇빛 때문에, 햇빛 밖에서 들어오는 빛들 때문에. 커튼도 원래 있던 커튼을 쓰고 있는데 잘 빛 차단이 되는 게 아니야. 커튼이 거의 투명해. 반투명해, 반투명. 형광등을 저걸 그냥 제대로 놔두는 게 낫겠다. 하나 정도 더 나가서 형광등이 4개 달려있는데 가운데 2개가 지금 안 나오거든. 이 2개가 안 나오고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요거나 요거 하나 더 나가면 조금 더 선생님이나 선생님 동생이 원하는 그 정도 어두우면 나와주려나. 아무튼 마지막 문제잖아. 진행해 봅시다. 뭐 요건데 100개를 이미 추출했대요. 아, n이 100이구나. 그러면은 표본 평균의 분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평균은 2000시간 그대로인데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100 10으로 나눠야 돼요. 표준 편차는. 그래서 21제곱이 됩니다. 표준 편차가 20이 된 거죠. 문제를 보면은 x바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줬어요. 0.8? 와우. 0.08. 그러면 표준화를 했을 때 k에서 200 빼고 20으로 나누는 건데 그 0.8 나왔대요. 옆에다 그릴걸. 괜히 이거 쫙 가운데가 빵 20분의 k-200. 우리는 대충 이 숫자와 이 부등호 위치만 보고도 요게 어디 쓰여져 있을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사확률 변수를 열심히 했다면. 아직 잘 감이 안 온다. 정규분포를 열심히 했다면이지 이사확률 변수가 아니라. 아무튼 요거 이 숫자와 이 부등호 방향을 보고 바로 얻다가 못 찍는다 그러면 앞 정규분포 연습이 좀 덜 돼 있는 거야. 그림 그리는 연습이. 한 단원을 다 띄고 넘어왔으면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너한테 한 얘기야. 너 그림 안 그리고 풀길래 지난주에 질문했는데 그림이 없더라. 아무튼 빨리 합시다. 여기가 0.08이면은 여긴 0.42가 됩니다. 0.42의 값은 1.4라고 줬죠. 지금 문제 보면 보통 뻔해요. 풀이가 단 이러면서 나오거든.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단 하고 주는 거 그냥 갖다 낼름 탁 쓰면 돼요. 물론 그런데 그렇게 공식에 의존해서만 풀다 보면은 안 풀리는 통계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이 통계의 흐름을 모르면은 그거 나중에 만나게 될 겁니다. 대표 유형인가 아니면 센수학 책에도 충분히 있어요. 공식만 쓰면 탁탁탁 되는 것 같은 단원인데 안 그렇더라. 그런 것도 정복하려면은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잘 모르겠고 그냥 공식만 알고 풀래, 공식만 외워서 짝짝짝 대입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계가 있어요. 아무튼 여기가 1.4인데 정확하게 1.4가 아니죠.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4라고 해서 k 값을 찾아줄 수 있겠네요. 200이 아니라 100. 172가 되겠네. 172시간 이하일 확률이 0.8%밖에 안 된대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다음 문제부터는 목평균의 추정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은 표본 비율의 분포, 그 다음은 표본 모비율의 추정. 그래서 오늘 지금 선생님이 학교로 들어가기 전에 찍을 수 있는 영상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나머지 영상은 바로 시작할 거니까 마음의 준비하시고 잠깐 쉬다 들으시던지 오늘 안에는 조금 더 듣다가 끄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뭐 별로 한 게 없어서. 아무튼 선생님은 잠깐 학교 좀 다녀오고 오늘 하루 좀 보낼게요. 여기서 작별된 사람 안 되니까 난 좀 이따 돌아올게요.
자, 녹화를 다시 시작을 할게요. 이틀 만에 찍는 것 같아. 이어서 찍는 게 이틀이 아닌가? 이틀째구나. 이틀. 약 48시간 만에 영상 파일 들지 않고 있다가 녹화를 시작하는데, 덕분에 컴퓨터도 못 껐잖아? 딱히 멈추진 않는구나. 끊기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이어서 할 부분은 표본 모평균의 추정이 되겠죠. 지금까지는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수업을 했다면 모평균의 추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그 추정에 앞서서 한 가지 가정을 해봅시다. 표준화된 확률 변수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0.95라고 합니다. 초점이 조금 안 맞죠? 책 떨어질 뻔했다. 난리 날 뻔했다. 아따, 위험했다. 아따, 순발력 아직 살아있다. 자, 선생님 내일 시험인데 수업 다 빼고 이러고 있네, 그치? 이거는 이제 표를 1.96 맞을걸? 1.96 맞아요. 요거가 이제 이 확률 변수가 표준화하기 전에가 만약에 표본 평균의 분포였다면, 자, 이게 1.9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었던 거죠. 이 절대값을 좀 풀어주자면은 마이너스 1.96 x바 마이너스 m-x바라고 합시다. 이게 이법 루트 n분의 시그마 1.96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요. 좀 더 그지 같으니까 이걸 양쪽에다 곱해주고, 이렇게까지 일단 써봅시다. 그 다음에 x바도 양변에 다 더해줘가지고 정리를 해볼까요? 이거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다 계산한 게 0.95다 라는 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표준화한 걸 역으로 계산해서 풀어버리면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모평균의 추정에서 나오는 공식이 하나가 유도가 되는 거죠. 공식이 결과물만 외워두세요. 신뢰 구간이라 그래서 모평균을 추정한다라는 거잖아. 그럼 추정한 모평균은 얼마에서 얼마 사이일 것인가 라고 추정을 하여, 그거가 이제 0.95라는 거는 95%의 신뢰도로 모평균은 저 범위 안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합시다. n이라는 건 표본의 크기입니다. 내가 좀 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부터 합시다. 가장 핵이 되는 이야기부터 하자면, 모평균을 추정하려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봅시다. 문제 푸는데 그닥 도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알아둡시다. 모평균을 추정하려는 이유는 모평균을 다 구하기 힘들어서일 겁니다. 그쵸? 내가 A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체중을 알고 싶어. 그 정도는 어떨지 다 조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나 혼자서 한다고 하면. 근데 내가 서울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체중을 조사하고 싶어. 모든 고2 학생들의 평균 체중을 조사해서 모평균을 구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거 실제로 정말 어려운 일이 되겠죠. 실제로 모평균이야 모집단 전부를 다 조사하면 되지만, 그런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추정을 해서 보통 들어갑니다. 통계는 실제로 전수조사를 해서 통계를 얻어내는 일은 별로 없죠, 실생활에서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전수조사하기 힘들 때 내가 쓰는 게
표본을 추출해서 얻은 값들을 가지고 조사하는 모평균의 추정이 되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는 내가 설정하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입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뭐라 그러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식으로 나타내면 시그마 x 바가 되겠죠. 여기 있는 애는 시그마 x가 될 겁니다. 일단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약간 동영상이 밀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만약에 밀린다면 대략 난감이에요. 컴퓨터를 이틀 동안 안 꺼놨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렸을 확률도 있습니다. 별 수 없잖아. 밖에 또 시끄럽네. 아까 조용했는데. 자, 그 다음에 x바는 표본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1.96이란 값은 신뢰도, 몇 퍼센트 신뢰도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표본의 크기 알 수 있고요, 모표준 편차 알 수 있어요, 표본 평균도 알 수 있습니다. 신뢰도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런 거지. 신뢰도 A%다 라고 한다면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 곡선에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 사이에, 아이고 진짜 진상이다 진상, 100분의 A 넓이가 성립하게 되는 여기와 여기 사이의 면적을 만들어주는 Z값, 그 알파를 일정그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신뢰도가 증가할수록 알파 값도 증가하겠죠. 뭐 그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영상 끊길까봐 조금 걱정이네. 잠깐만요. 일단 손 좀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자, 더 손댈 건 없고 저 마이크 소리만 좀 손댔으면 좋겠어. 아, 너무 짜증나네. 왜 내가 잘못했어. 선생님이 처음 입주를 잘못했어. 이런 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대로변에는. 아무튼 진행합시다. 정말 시끄럽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95%를 신뢰도로 추정을 했을 때 이 숫자와 이 숫자 사이에 얼마가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전국에 있는 고3 여학생들의 체중을 한 학교만 대상으로 조사해서, 그러니까 조사했던 것도 다 빼고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 1000명을 조사를 했고요. 모표준 편차가 얼마예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얼마 얻었다고 쳐서 전국의 고3 여학생들의 평균 체중을 체중의 모평균을 추정해 봤는데 90kg에서 100kg 사이다. 이럴 확률이 95%의 신뢰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아니에요 쌤, 5%의 확률로 틀렸어요, 애들은 그렇게 뚱뚱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95%의 확률로 틀렸다는 거는 95%의 확률은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쵸? 이상하지 않습니까? 뉘앙스가? 틀린 거면 100% 틀린 거예요. 맞은 거면 100% 맞은 거고. 근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거 좀 웃기는 거죠. 그치? 내가 여기서 추정하는 모평균은 전국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진행하는 그 신체검사상 나와 있는 그 체중 기록표를 가지고 산출된 고정된 값이라고 하자고. 그럼 걔가 90에서 100 사이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95%의 확률로 요 사이에 있을 거고, 남은 5%의 확률로 여기 없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은 5%의 확률로 틀리셨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걸 먼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5% 확률로 틀린 게 아니라 이건 100% 틀린 겁니다. 일부러 틀리게 잡았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몇 퍼센트의 확률로 내가 맞을 수 있다라는 말은 조금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좀 달라요. 이거를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면은, 만약에 지금까지 이걸 건드린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이걸 건드린 문제가 나왔을 때도 풀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퍼센트를 매겨서 신뢰도를 따지느냐, 그거에 대한 기준을 님들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거예요. 실제 문제 풀이에서는 잘 안 쓰여요. 그냥 왜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지금 식을 보시면요, 표본의 크기 일정하고 모표준 편차 일정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건 표본 평균이에요. 그러면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너무 끊기죠. 답이 안 나오네. 영상을 끊었다 갈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가야 되니까요. 샥샥 샥샥 샥샥. 살짝 컴퓨터에 딜레이가 있네. 잠깐만. 자, 급한 대로 V3 최적화를 잠깐 돌렸습니다. 컴퓨터를 끄질 않았어가지고 나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인 건데, 영상의 녹화 중에 끌 수가 없잖아. 자, 그러면 아무튼 이어서 해보면, 저 95%란 말은 왜 나온 것이냐, 신뢰 구간이라는 게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야. x값 하나에 대해서 특정한 범위를 더하고 뺀 요 구간 안에 모평균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게 신뢰 구간이에요. 아이고, 이해됩니까? 근데 이 x값은 표본 평균이야. 내가 표본 조사를 한번 했을 때 우연히 얻어지는 값입니다. 이 조사를 한 번 더 했을 때 이전과 같은 값이 얻어질 수도 있지만 얻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전까지 계속 다루었던 내용인 표본 평균 x바는 다양한 값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신뢰도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x바가 만드는 값에 따라서 같은 폭을 갖는 이 길이, 신뢰 구간 길이는 뒤에서 앞에 걸 뺀 거기 때문에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그치? 그래서 같은 폭을 갖지만 이제 x바 값에 따라서 범위가 다르게 나오는 이 다양한 구간들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그림을 잘 익혀두세요. 예를 들면 실제 모평균은 여기에 있다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이 몇 개가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신뢰 구간 중에서 나올 수 있는 x바가 5개밖에 없어서 이걸 갖다 조사한 신뢰 구간 5가지 중에서 실제로 이 모평균을 포함하고 있는 구간은 하나, 둘, 셋, 단 3개만이 모평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5번째 구간은 모평균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상황일 때 신뢰도를 100분의 60이라고 하는 겁니다. 60, 즉 60%. x바 값에 따라서 안 나올 확률도 존재는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95%의 확률은 뭐냐면, 신뢰도는 뭐냐면, x바 값이 만약에 한 100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으면 그 중에 95개의 표본 평균 값들에 대해서는 모평균을 확실하게 포함하는 구간으로 얻어낼 수 있지만, 5%로 양쪽 끝에 극단적인 값들의 x바 값이 나온다면은 틀릴 수도 있다. 모평균이 그 안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산출한 이 수치 안에 모평균이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실제 문제 푸는 데는 별로 의미 없어요. 근데 또 실제 문제 푸는 데 별로 의미 없지만 딴지 걸고 들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죠. 바로 시그마 x, 모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란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기 때문에 모표준 편차를 안다는 건 모분산을 안다는 거고요. 분산의 공식에 있어서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는 거기 때문에 모분산을 구하려면 모평균의 제곱을 계산했었어야 돼. 그쵸? 이 문제들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어떤 논밭에 도토리가 몇 개 표준 편차가 얼마인데 도토리 무게의 무게를 추정하여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나한테 표준 편차는 던져주고 문제가 나오는데 모표준 편차를 안다면 모집단 전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다는 얘기죠. 모집단 전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다면 모평균을 알 텐데 추정을 하란 얘기죠. 내가 실제로 이 추정이란 거를 하려고 한다면 모표준 편차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쵸? 알 이유가 없어요. 모집단 전체 조사를 못해서 추정을 하는 건데 모표준 편차를 알 리가 없잖아. 그래서 얘 대신에 쓰이는 게, 왜냐면 내가 표본 조사도 딱 한 번밖에 안 해.
표본 평균이라는 거 딱 한 번밖에 표본 조사 안 해요. 진짜 심하게 끊긴다. 큰일 났네요. 이거 영상 끊었다 갈 수도 없고. 이거 왜냐면 영상 끊으면 인코딩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거든. 선생님 컴이 똥컴이라. 인코딩 프로그램이 있나? 이건 영상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릴 텐데. 지금 컴퓨터가 똥컴이라 파일을 옮기긴 더 귀찮고 고민되네요. 곰믹스만 있어도 할 수 있거든. 그런 게 이 컴퓨터 있을 리가 없지. 이런 똥컴으로, 그치? 무슨 영상 렌더링을 하겠다는 거. 자, 도무지 답답해서 너무 답답해서 방법이 없네요. 이대로 영상을 남은 1시간 정도를 다 망칠 바에는 여기서 끊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하는 이야기만 마저 하고 그냥 영상 2개로 나눠 올릴게요. 죄송해요. 뭐 까짓 거면 인코딩 하든지 해서 하나로 합쳐서 올리지 뭐. 아무튼 실제로는 이 모표준 편차를 이용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표본 조사를 단 한 번만 합니다. 표본 평균 하나를 얻기 위해서. 표본 평균의 분포에서는 계속 조사를 했어야 돼요. 그치? 분포를 알기 위해서. 하지만 모집단의 모평균의 추정을 위해서는 단 한 번만 조사를 하면 되고요. 그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표본 표준 편차라는 걸 씁니다. 내가 지금 되게 부자연스럽게 하고 있어. 왜냐면 화면이 조금씩 끊기는 게 같아서 티가 나서. 중간에 재생이 안 돼서 답답하네.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표준 편차라는 용어가 3개가 나와. 모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예요. 일반적으로 님들이 알고 있는 시그마입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님들이 공식상 쓴 거고요. 그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분자에 있는 시그마가 바로 모표준 편차인데, 실제로 모집단을 모르는 상태에서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모표준 편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표본을 조사해서 얻어낸 값들을 가지고 평균을 낸 거를 표본 평균 x바라고 하고, 그 표본들 값으로 표준 편차를 구한 게 표본 표준 편차예요. 얘를 그냥 모표준 편차 대신 쓰기도 합니다. 실생활에는 대신 써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치? 시그마 들어갈 자리에 얘는 소문자 s로 나타낸단 말이야. 표본 표준 편차는 소문자 s로 나타내는데, 시그마 들어갈 자리에 s를 쓰겠다는 얘기야. 이거 뭐 지 맘대로 쓰는 거죠. 그치? 물론 요쪽의 단위수가 숫자가 매우 작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사기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통계는 사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통계는 사기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면서 우리 일단은 내가 어떻게 다음 영상을 새로 찍든 이어붙이든 알아서 해볼게요. 요즘 너무 끊겨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길 바랍니다. 자, 컴퓨터를 부팅을 하고 다시 찍고 있어요. 아까 거 보니까 동영상이 형편없이 끊기더만 망했어. 설명을 한 번만 더 다시 찍고 넘어갈게요. 아까 설명 화면이 너무 끊겼어서 결과만 보면은 이제 다 필기되어 있는 걸 보면은 좀 이해가 되실긴 할 텐데, 끊고 가자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의 마무리는 통계는 사기다였죠. 실제로 사기는 아닙니다. 모든 통계학자들 존경합니다. 그냥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통계를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일단 요 그림은 신뢰도 몇 %일 때 왜 신뢰 구간 안에 표본 평균이 아니 모평균이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왜 %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x바 값이 한 100개 정도 있으면 어차피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고정된 값이야. 표본의 크기 안 바뀔 거고요. 표본 표준 편차도 모표준 편차 쓴다면 안 바뀝니다. 난 얘만 계산할 때마다 바뀌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 얘가 한 100개 정도 존재한다면 그 중에 95개 정도는 실제로 모평균을 포함하는 구간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요 그림이었죠. 폭은 똑같은데 옆으로 자꾸 이동하는 거야. 옆으로 자꾸 이동하는 이유는 가운데 축이 되는 x바 값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 설명이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모표준 편차 시그마는 보통 없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표본 표준 편차 s를 쓴다더라. 이것 때문에 내가 통계를 사기라고 한 거죠. 물론 오차가 있겠지만 오차가 무시할 수준이라서 이런다고 하겠죠. 그치? 내가 이럴 때마다 주로 하는 얘기가 있죠. 뭐 수시나 정시나 그런 경쟁률. 그치? 점수로만 뽑히는 어떤 것에서 경쟁률은 아무 의미 없다고. 그치? 그거 모집이 마감된 순간 경쟁률이 1대 10이라고 내가 붙을 확률이 10분의 1이라도 있는 게 아니라
10명 중에 그냥 10대 1이면 뭐 10명 중에 9명 그냥 떨어질 놈들이고 10명 중에 1명 그 붙을 놈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치? 만약에 뭐 논술이나 아니 면접 이런 걸로 뒤집기가 가능한 케이스가 존재하는 전형이면 모르겠지만, 그쵸? 뭐 그래서 난 통계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소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이거 너무 공식만 딱딱딱 쓰면은 딱딱딱 풀리는 단원이라 사담을 좀 넣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정도면은 앞에서 좀 끊겼던 부분들의 내용은 좀 설명을 한 것 같고, 기억해 두세요. 실내 구간 공식이고요. 실내 구간 길이에 대한 공식이 이 아래편에 이렇게 살포시 써놨어요. 요거 두 개만 명심하시고 문제풀이 따라오시면 돼요. 일단 요거 가지고 문제풀이를 먼저 들어갈게요. 문제풀이를 먼저 들어간 다음에 모비율에 관한 이야기, 표본 비율에 관한 이야기들은 한 번에 그냥 싹싹싹 별 사담 없이 다른 것과 비교하는 식으로 해서 금방 이해시켜서 넘길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딱히 크게 설명을 할 것들이 뭐 몇 개 없어요. 문제풀이 가봅시다. 어디서부터 풀면 되냐면 유형 7번 777번부터 풀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777번. 선생님이 빨리 이번 여름에 그냥 컴퓨터를 바꿔야겠어. 너무 짜증나. 느려가지고. 이번 여름에는 아무튼 할 게 많네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뭘 했는데 벌써 200메가가 넘는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갑시다. 어느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0.2kg래. 이게 바로 모표준 편차예요. 이 양계장에서는 자기네 닭 무게의 표준 편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근데 우리한테 400마리를 이미 추출해서 무게를 조사해보래. 그래가지고 얻은 표본 평균이 400마리 가지고 한번 조사해서 얻어낸 거예요. 3.5kg가 나왔어요. 닭이 실한 건가 이 정도면? 잘 모르겠네. 닭무게의 평균, 전체 닭무게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라고 하네요. 신뢰도 95%로. 자, 신뢰도 95%, 알파값 어떻게 추론하는지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이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가운데가 0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단 하면서 써있는데 보면 1.96 보이죠? 1.96, 절대값이 1.96이라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96 요 사이의 면적인데 그 넓이가 0.95가 나왔대. 즉, 우리가 알파 값으로 쓰게 될 값은 1.96이구나 라는 거 여기서 캐치할 수 있고요. 나머지 실내 구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실내 구간 공식을 한번 써보자면 x바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그냥 구간 형태로 나타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미적분원 함수의 연속에선가 하죠. 이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남은 것들을 대입해 보자면 3.5kg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400분의 시그마 0.2. 귀찮네요. 계산 안 할 것 같아요. 더하기 1.96. 학생분들도 계산기 쓰지 말고 이 정도 계산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어요. 이거 하라는 거였어. 별거 없죠. 그냥 좀 띠껍다 싶은 거는 뭐야, 이 양계장 주인은 닭무게의 표준 편차를 알면서 우리 보고 닭무게를 추정해달라 이거죠.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넘어가고요. 뭐 잡설이야 잡설. 어차피 공식만 따박따박 쓰면 되는 단원이라고 했죠.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781번. 확실히 아까 거를 그냥 멈추고 찍지 않은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영상은 앞에 영상이랑 붙여서 편집을 해가지고 올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입장에서는 영상이 쌤 툭툭툭 끊겨요 라고 하다가 다시 됐네 이럴 거예요. 근데 그거 하려면 또 오늘 밤새 또 컴퓨터 켜놔야 될 것 같아. 자, 어느 논에서 자란 뼈의 이삭이 나달해서 이러고 왜 세? 그쵸? 100개를 뼈 이삭 100개를 이미 추출해 보니까 평균 100알이 나왔대요.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이에요. 100개를 가지고 평균적으로 몇 개 나왔나 해봤더니 100개가 나왔대. 나달이. 표준 편차가 20알이래요. 얘가 바로 시그마가 아니라 S입니다. 표본 표준 편차예요. 100개의 이삭을 조사해서 얻어낸 100가지 값을 가지고 다 더해서 100으로 나눈 게 평균이고, 분산을 구해서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고,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S가 맞습니다. 이게 현실적이죠.
현실적이든 말든 그냥 쓰시면 돼요. 표준 편차니까 표준 편차 자리에 쓰시면 됩니다. 95%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여기서는 z값을 2로 줬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계산하지 않겠지. x바 더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100분의 시그마는 20 쓰라고 줬어요. 100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100분의 시그마 20이에요. 이거 계산하시면은 답이 나오는 그런 간단한 단원이었다. 앞에서 말을 길게 하는 거는 그냥 알아두면 좋겠다더라 싶어서 한 거예요. 불필요한 소리를 한 것까지는 아니고, 불필요한 소리는 통계는 사기다가 불필요한 소리고요. 몇 퍼센트의 신뢰도가 왜 퍼센트라는 걸로 의미를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으면은 누군가 갑자기 훅 들어와서 물어봤을 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공식만 알고 있으면은 그 퍼센트가 바뀌었을 때, 바뀐 문제가 나왔을 때 안 풀릴 수 있어요. 자, 784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독서량은 표준 편차가 5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대요. 이거는 국민 전체에 대한 표준 편차라서 표준 편차가 됩니다. 시그마로 쓰는 게 정확한 거죠. 인당 연간 독서량 평균은 몇 명? n명을 추출했는데 평균적으로 13.2권이래요. 반성해야 되겠네요. 선생님 한 권도 안 읽었어요. 올해 들어와서. 집에서 책 읽으려고 갖고 왔었는데 그게 올해 갖고 온 건지 작년에 갖고 온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한 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 그러면 방학 때 좀 열심히 읽도록 하죠. 자, 평균 M을 추정했던 신뢰 구간 좋네. 12.34 14.06. 자, 모평균의 추정 공식에 의하면은 x바를 기준으로 얼마를 더했다 뺐다 하는 겁니다. 몇 프로로 했다고? 99%를 추정해서 2.58이 들어가네요. 일단 그냥 공식으로 쓸게요. 근데 x바를 기준으로 똑같은 숫자를 더했다가 뺐다가 하는 거라, 얘가 지금 13.2를 기준으로 얼마를 더했냐 보면은 0.86을 더한 거예요. 그쵸? 0.86을 더한 거니까 이 숫자가 0.86이 나올 거예요. 0.86이란 99%를 추정했기 때문에 2.58을 갖다 써야 돼요. 2.58 곱하기 루트에는 모르고요. 시그마는 5입니다. 근데 이거 나누면 3분의 1 나올 것 같거든. 3분의 1. 그러면 이게 15가 나와야 되겠네. 15분의 5 하면 3분의 1이잖아. 얘는 225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쭉 하시면 돼요. 쭉쭉쭉 유형 13번까지는 쭉 가도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비율이 유형 14까지 그냥 쭉쭉쭉 나가네요. 갑시다. 또 786번. 근데 뭐 방학 때서 컴퓨터를 사도 유튜브 뭐 찍을 게 있을까? 그때 가서 모르겠네요.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비타민 음료 한 병이 포함된 비타민 C의 함유량의 표준 편차가 오래. 이것도 모 표준 편차를 준 거예요. 이런 걸 좀 구별하면서 공부를 해보자고. 비타민 음료 중에 400병을 이미 추출했대요. 표본 평균 값을 안 준 것 같은데, 신뢰 구간 길이를 묻고 있어요. 신뢰 구간 길이는 뒤에서 앞에 거를 뺀 거기 때문에 대문자 L로 소문자 L로 표시하는데 2 곱하기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야. 표본 평균 값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자, 공식에 넣어보시면 됩니다. 2 곱하기 알파는 99%를 추정했기 때문에 2.58 쓰라고 줬고요. n은 400, 시그마는 5.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700. 사람이랑 진짜 야가 빠졌죠. 영상을 찍을 때쯤에는 이걸 다 올리겠다 했는데, 거의 최근에 지난 한 주 동안 몰아찍은 영상 중에서는 영상 하나당 계산 미스가 하나씩은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점점 하기 싫어지더라고.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다들 컴퓨터 옆에 계산기 정도 있잖아요. 그쵸? 분산이 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 단위래요. 표준 편차는 2가 나오겠죠. 크기가 n인 걸 n을 꺼냈대. n. 크기가 n이 표본을 끊어서 조사를 했는데 신뢰 구간 길이가 2 이하가 되도록 하래요. 신뢰 구간 길이는 2 곱하기 알파는 얼마를 쓰래? 95%니까 1.96 쓰래요. 루트 n분의 n은 모르니까 시그마는 2죠. 이 값이 2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을 갖다가 찾아달래요. 뭐 문제될 거 없죠.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죠. 루트 n 넘기고 샥샥 지우고 양변 제곱해서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말 이쯤 오면 쉬워. 통계는 원래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제일 쉬운 거죠, 통계가. 공식을 알면 쉽고 모르면 계속 어렵고 선생님 정리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통계가 라는 거는 공식을 외울 의지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791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 배터리의 수명은 표준편차가 50시간이래요 64개를 이미 추출했더니 A%로 추정한 결과 실내 구간 길이가 25래. 이건 뭐 어렵지 않은 겁니다. 2 곱하기 알파 얼마인지 몰라요. 신뢰도가 A%라서 알파 퍼센트니? 알파 퍼센트구나. 뭐 2알파랑 2알파랑 같지 않은 거 알죠? 문제 가서 계속 이야기할게요. 루트 64분의 시그마 50. 근데 이 실내 구간 길이가 25로 나왔대. 그럼 이게 8로 나가는데 8 하면 4니까 2가 돼야 돼요. 얘가 2. 그래야 2분의 50에서 25를 얻겠지. 그러면 이 알파는 뭐였다?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상 가운데를 0을 기준으로 플러스 2, 마이너스 2 요 사이 둘러싸여져 있는 면적이 신뢰도가 되었다. 표를 보시면요 0부터 2까지가 0.48이니까 더하면 0.96 되거든. 2배 하면은 그럼 몇 프로로 추정한 거야? 96%로 추정했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면은 신뢰 구간을 왜 신뢰도 몇 퍼센트로 추정하는지 잘 몰라도 풀 수 있긴 해요. 이 정도는. 넘어갑시다. 794번. 선생님도 옛날에는 신뢰도 몇 퍼센트에 따라서 그게 뭐 X바 값이 몇 개 중에 몇 개가 성립하는 거다 이 설명을 옛날에는 안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본격적으로 가르치려고 이 길에 발을 담으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빠진 게 있나 공부를 좀 했었죠. 그러다가 한 EBS 강의를 보고 충격을 먹었었어. 난 통계 문제 다 풀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그 신뢰도를 싹 건드리는 어떤 문제를 냈는데 못 풀겠는 거야. 이해가 안 돼서 그때 충격 먹고 항상 수업 시간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 정말 좋은 참 선생이셨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워낙 오래돼서. 지금도 EBS를 하고 계실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이어서 가봅시다. 자, 794번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 를 따르는 모집단 평균을 모평균을 99%로 추정할 때 M과 X바의 차이래. 차가 1 이하가 되도록 이래요. 이거 잘 봐봐요. 신뢰 구간 공식에 의하면은 요건데요. 여기서 X바를 빼버려.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버리면은 신뢰 구간과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식이 나옵니다. 이 식은 얘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아요. 이걸 1이라 그럴게. 얘가 2입니다. 1은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확실합니다. 100%. 근데 문제는 1이 3보다 작은가를 확인하고 얘를 3이라고 할게. 3. 1이 3보다 작거나 같은가를 궁금해해요. 그렇다면은 2와 3 사이에서 누가 더 커야 될까? 당연히 3이 더 컸을 때 1은 2보다도 작은데 2가 3보다 작으니까 1은 3보다 작겠구나 라는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죠. 요 식을 세워서 푸는 겁니다. 알파는 얼마 쓰라고 줬니? 99% 3 쓰라고 줬고요. 루트에는 얼마 쓰라고 줬니? 안 줬죠. 시그마는 5 쓰라고 줬어요. 요게 1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요걸 우리가 이제 오차라 그래요. 오차.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 얘를 오차라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넘어가도록 하시죠. 이제 추정에서 모평균 추정 갖다 푸는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 796. 아이고, 시험 전날 수업 녹화하려니까 좀 피곤하다. 그쵸? 실내 구간 길이에 대해서 묻고 있네. 기억, 니은, 디귿이. 그러니까 실내 구간 길이를 한번 공식을 써볼까요?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기억부터 볼까? 신뢰도를 낮추면서 신뢰도가 낮아진 A%라는 신뢰도가 낮아지면은 알파 값이 줄어들죠. 면적이 줄어드니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한대. n이 커진대. 그럼 뭐야? 얘는 작아지고 얘는 커져. 알파가 작아지면 L이 작아져요. n이 커져도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L은 작아집니다. L이 엄청 작아지네요. 신뢰 구간은 계속 작아집니다.
실내 구간 길이가 작아진다. 맞는 말이 되겠죠. 니은. 신뢰도를 낮추면서 알파가 어쨌든 감소하고 있대요.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는데 n이 작아지면은, 자, 알파가 작아지면 아까 l이 작아졌어요. 근데 n이 작아지면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분수 커져서 l은 커집니다. 작아진 것과 커지는 것이 같이 작용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실내 구간이 누가 더 강한지를 모르니까 실내 구간 길이가 길어지는지 짧아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디귿. 신뢰도가 일정할 때 알파 일정하고요.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n이 작아지면은 실내 구간 길이 커진다 그랬죠. 분모가 작아지면 분수 커져야 되니까, 그치? 실내 구간 길이는 작아진다. 틀렸죠. 답은 기억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중간에 영상이 잠깐 끊긴 게 있었지만 잘 따라오셨으리라 믿고요. 이제는 지금까지 했던 표본 평균의 이 단원 앞에서 나왔던 표본 평균의 분포랑 표본 모평균의 추정 공식과 모비율, 표본 비율의 분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제일 먼저 여기서만 딱 말이 길고 나머지 쭉쭉 갈 겁니다. 표본 비율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표본 비율.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표본 비율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뭐 시청률 같은 거라고 예를 들면 좋겠어요. 한 마을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요즘 어느 시대인데 마을이라는 단어를, 그치? 뭐 태초마을 이런 것도 아니고,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든 가구 수를 대상으로 무슨 시청률 조사를 한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비율로서 그 답이 나오겠죠. 용어 정리 먼저 할게요. 그냥 P라고 써있는 거는 모집단의 비율, 전체 비율입니다. P에다가 모자를 씌웠다 그래서 P햇이라고 읽는 애는 표본 비율이 돼요. 나머지는 뭐 새로울 게 없어요. 자, 어떤 가정이 있냐면 이 공식을 유도하는 거에 있어서 그 아파트 단지에 n개의 가구가 존재할 때 n개의 가구가,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TV 프로는 요즘 도시어부 좋아합니다. 도시어부를 보는 시청자 수가, 시청률이 그 아파트 전체를 조사했을 때 P만큼의 비율로 도시어부를 시청한다라고 한다면, 그치? 이 아파트 내 모든 사람들은 독립시행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실제로 안 봐. 근데 시청률이 50%야. 그러면 우리 집이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을 매주 목요일 11시인가? 채널 A에서 합니다. 케이블 채널이죠. 채널 A에서 하는 거. 이거 홍보 아닙니다. 근데 진짜 재밌어. 아무튼 낚시 프로그램인데 예능이라서 재밌어요. 아무튼 나는 우리 집은 안 보는 집이야. 하필 내 옆집이 보지. 우리 집은 안 봐. 시청률 50%인데 그래도 여기선 어떤 가정을 깔고 들어가냐면, 그래도 너네 집은 이걸 볼 확률이 50%는 있다라고 독립시행을 적용시켜서 가는 거예요. 난 어차피 안 보던데 50%가 볼 확률이 존재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럴 때 표본 비율은 뭐냐면, 내가 조사한 가구는 n개의 가구가 되겠고, 조사한 가구에서 실제로 시청하는 사람 수, 가구 수, 실제 시청 가구 수를 x라고 한다면, 이 x가 바로 너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고 그 아파트에 사는 모든 가구들이 다 x가 되는 거예요. 그 x들은 그 도시어부라는 거를 시청할 확률이 50%다. 실제로 보든 안 보든 50%다. 난 실제 애청자야.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봤어. 그래도 너가 그걸 볼 확률은 50%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가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통계적 가정이. 자, 그랬을 때 우리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요. x에 대한 정규 분포로 나타내 봅시다. np가 평균이고요. 분산은 npq가 되죠. 그치? 이걸 가지고 표본 비율의 평균으로 조사를 해볼게요. 표본 비율의 평균은 n분의 x가 돼서 n분의 2x라고 쓰면 되고요. x에 대한 평균은 np잖아. 그래서 n분의 np 하면은 그냥 p가 나와요. 뭐다?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과 똑같다. 그리고 분산 vp 햇은 v n분의 x가 돼서, 분산 같은 경우는 곱해진 놈이 제곱으로 나가죠. n분의 vx. 그러면은 n제곱분의 npq자. npq 나눠버리면은 n분의 pq가 됩니다. 아, 얘가 바로 표본 비율의 분산이 되더라.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정도면 이제 공식으로 할 얘기는 다 끝났고요. 이제 단순 비교 들어가 봅시다. 표준화부터 들어가 볼까요? 표본 비율도 분포를 하는데, 표준화 Z라는 거는
이 강의 처음에도 밝혔지만은 변수에 따라서 빼고 들어가는 게 식들이 달라지는 거지 들어갈 위치는 똑같은 게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그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을 빼주고 그 확률 변수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x 모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m을 빼주고 시그마를 나눠주면 되는데 x 바를 기준으로 했다면 x 바의 평균은 m이랑 똑같죠. 근데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됐던 거예요. 그럼 표본 비율 p 햇의 입장에서는 p 햇의 평균은 p였어. p를 빼주면 되고요. p 햇의 분산이 5잖아. 여기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죠. 루트 n분의 pq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 같은 원리의 식이에요. 뭐다?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근데 평균과 표준 편차가 그때그때 변수에 따라서 표기가 달라졌을 뿐이다. 아시겠죠?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뭐 실내 구간 들어가야지. 실내 구간 모평균의 추정은,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내가 이야기를 하기를, 이거는 그냥 단순 비교로 공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는 게 편해요. 그러면은 공식을 두 개를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자, 모평균의 추정은 이렇게 공식이 나왔고요. 모평균의 실내 구간 길이 L은 2 곱하기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어요. 오차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써요. 오차가 언급되는 일은 별로 없긴 합니다. 문제집에서나 종종 보고요. 자, 모비율의 추정도 똑같아요. 얘 표본 평균이지. 표본 평균에 대응되는 게 모비율의 추정에서는 표본 비율이 되는 거예요. p 햇 마이너스 알파는 어차피 실내도 몇 퍼센트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서 둘 다 똑같이 쓰이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뭐였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였지? 그러면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pq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모평균이니까 모비율이 들어가겠죠. 여기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위에 걸 보고 쓰고 있었네요. 멍청했네. 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 실내 구간 길이는 2 곱하기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pq가 되고요. 오차는 여기서 언급을 좀 해줘야 되는구나. 루트 n분의 pq 이렇게 쓰면 되는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내가 통계는 사기다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표본 비율에 표준 편차 안에는 pq가 들어가. 그 중에 이 p는 모자가 없어요. 모비율의 값입니다. 모비율의 값. 여기 p도 그럼 뭐야? 모비율 값이죠. 얘란 말이야. 내가 이걸 안다는 얘기는 얘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실제로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으면 추정을 안 했겠죠.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p 햇 값, 표본 비율 값으로 후려치는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숫자가 아니지. 뭐 예를 들면 원래는 0.2 p가 원래 0점인데 원래는 p햇이 0.4로 나왔어. 그러면 0.2 곱하기 0.8이랑 0.4 곱하기 0.6의 차이예요. 값이 다르겠지? 0.16 나오고 0.24 나오잖아. 그치? 거기다 루트까지 씌웠어. 어차피 작은 값들에 대해서 루트를 씌운 거기 때문에 무시할 만하다 라고 들어가는 게 통계라는 겁니다. 상당히 허술하죠? 이렇게 허술하다고 느끼는 자네들은 잘 풀어야겠지. 허술한 것조차 어려워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뭐 아무튼 뭐 단순 비교하면은, 그쵸? 이 공식만 정확하게 기억해두고 요것만 머릿속에 잘 박아두면 돼요. ps의 평균은 p고 ps의 표준 편차는 요거구나. 이 정도만 잘 기억해두면은 같은 자리 같은 게 들어갑니다. 단 하나만 더 기억합시다. 오차에서 표본 비율의 실내 구간이나 이런 거 오차에 대해서 특별한 용어가 따로 나오는데 최대 오차가 있어요. 최대 오차. 얘만 물어. 최대 오차를. 여기서는 안 물어요. 왜 얘만 묻냐면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pq인데 p랑 q는 합하면 1이 나오는 애거든요. 더하면 1 나오는 애는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은 2루트 pq 해가지고 pq 곱이 최대가 4분의 1로 나와. 최대가 곱이 최대 4분의 1이 나와요. 4분의 1이 합해서 1 나오는 숫자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최대 오차는 얘를 4분의 1로 봤을 때, 즉 알파 곱하기 루트 4n분의 1로 봤을 때가 최대 오차가 되는 거예요.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어서 여기서만 특별히 나오는 거예요. 얘만 따로 외워주면은 나머지는 그냥 위에 앞에 거 잘 외우고 표본 비율의 분포, 평균과 표준 편차를 잘 구할 수 있으면은 그냥 술술 공식만 대입해서 푸는 문제들이 됩니다. 문제 풀이로 넘어갈게요. 빨리 찍고 선생님 또 공부해야지. 공부하기 싫어.
그래서 이걸 보고 너희들한테 공부하라 그러는데 내가 안 하면 안 되겠죠. 799번. 선생님이야말로 오늘이 지금 2018년 6월 10일 오후 9시 16분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4일, 5일만 고생하면은, 그쵸? 우리 토요일, 월요일, 아니, 일요일, 월요일 수업을 다 뺐잖아? 4일, 5일만 고생하면은 이번 학기 진급은 거의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뭐 진급 걱정 뭐 웃긴데, 진급도 진급이고 제시가 있어 항상. 이게 기말고사 기간 끝나고 추가 시험을 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들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매년 본과생이 되고 나서 매번 제시를 한 과목 이상은 봤거든. 많아봐야 두세 과목까지 본 적은 없는데 한 과목씩은 봤던 것 같아. 제시를 한 과목 내지 두 과목 정도 학기별로. 그래봤자 몇 학기 안 됐죠. 그래서 방학이 자꾸 늦어지니까 남들 끝났는데 나 스트레스잖아. 선생님은 수업도 맨 앞자리에서 듣는데 그냥 남들보다 좀 못 외울 뿐이야. 애들보다, 선생님 동기들보다. 근데 그래서 이번엔 조금 이악 물고 좀 버텨서 꼭 제시를 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799번. 인터넷 여행 동호회에서 작년에 제주도를 다녀온 회원은 전체의 10%래요. 이게 바로 뭐 비율인 거죠? 제주도 갈 비율 10%. 400명을 이미 추출했대. 400명을 이미 추출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400명들 중에서 제주도 갔다 온 회원일 것에 대한 비율은 표본 비율입니다. 이 표본 비율이 7% 이상, 13% 이하의 확률을 구해달래. 7%면 0.07이죠. 13%면은 0.13입니다. 이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화를 해봅시다. 표준화는 모평균, 아니 모비율 빼주고 얘 표준 편차 루트 400분의 PQ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0.13 마이너스 0.1분의 루트 400분의 PQ. 이거 간단히 계산하면은 400분의 0.09예요. 그러면 어차피 루트가 풀리는 게 대부분이라 루트 풀 수 있는 형태를 보고 계산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루트는 이렇게 풀릴 거예요. 위에 0.3씩 남기 때문에 계산 다 하면은 0.003이 남는구나.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구해주시면 돼요. 0.9544가 답으로 나오겠네요. 아시겠죠? 숫자가 좀 소수가 많이 나오고 귀찮은데 루트도 풀어야 되고 그 정도 계산만 감내하면 됩니다. 자, 803번. 어느 농장에서 재배하는 바나나 400개. 당도를 측정한 결과 당도가 16 브릭스 이상인 바나나가 320개였대요. 브릭스는 당도의 단위인가봐요. 그럼 표본 비율을 얻게 된 거예요. 400개 중에 320개가 내가 원하는 당도를 넘어선 거죠. 0.8이네요. 모든 바나나 중에서 16브릭스 이상인 바나나의 비율, 모든 바나나라고 했으니까 모 비율을 구해달라는 거야. 전체 바나나에서 얼마나 16브릭스 넘는 바나나는 얼마나 될 것인가. 모 비율의 추정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공식 생략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99%로 하라 그랬어요. 2.58이네요. 여기가 2.58로 나왔다는 건 선생님이 답을 내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너무 끔찍하네요. 자, 루트 n분의 pq 들어가야 되는데 n은 400개라고 줬고요. p를 모집단의 p는 모르기 때문에 표본 비율에 p 0.8을 갖다 쓴다 그랬어요. 그럼 여긴 0.2가 들어가겠죠. 2.58 곱하기 루트 400분의 p 햇 q 햇 0.8 0.2 계산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그냥 한 번만 해줄게요. 0.16이잖아. 0.4의 제곱이에요. 400분의 0.16이니까 20분의 0.4의 제곱해서 루트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산은 적당히 치시는 겁니다. 너무 정직하게 다 들어가지 마세요. 막 선생님 저는 0.8, 0.2 계산 안 돼서 10분의 8, 10분의 1로 하고 해야 돼요. 그런 고생 사서 하지 말고 그런 계산 할 줄 알면 됩니다. 혹시나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806번 갑시다. 이걸 찍고도 아직 영상이 좀 많이 남아서 걱정이네요. 찍을게. 오늘은 일단 일단 화요일 선생님이 화요일까지 어떻게 끝나야 화요일 밤이나 수요일 오전 이때쯤 영상을 좀 찍을 것 같아요. 오늘 아무튼 일요일날까지 올라간 영상은 이게 다예요. 이것도 앞 영상이랑 합쳐야 돼서 오늘 영상 다 못 올릴 수 있네요. 어차피 이걸
한참 뒤에나 보게 될 분들은 모든 영상에 다 올라가 있는데 이 사람 왜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겠지만 선생님은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 겹쳐서 이걸 촬영하고 있어서 마음이 좀 불안하긴 하네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음식 선호도를 조사했대. 아니지, 고등학생 대상으로 조사를 할 거면 흡연율을 조사하면 되죠. 음식 선호도라니 짜장 떡볶이 이런 건가? 한식이네. 한식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64명이래요. 그러면 100명에 대한 비율이니까 100분의 64가 표본 비율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체 학생 중에 한식을 선호하는 학생의 비율을 세 글자로 모비율이죠. 그 모비율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길이를 구하래. 길이는 2 곱하기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p 햇 q 햇 요거죠. 2 곱하기 알파는 95%인데 2 쓰라고 줬고요. 야, 문제 감사합니다. 그쵸? 100분의 0.64 0.36이잖아. 요거 같은 경우도 요거 계산하는 걸 좀 얘기해 줄게요. 정직하게 하는 게 아니라 0.64는 0.8의 제곱이죠. 0.36은 0.6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100은 10의 제곱이죠. 이거 그냥 루트 풀면 착착착 지어주고 나머지 계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제 우와, 마지막 장이 아니라 끝나버렸어. 끝났어요. 오, 다 풀었다. 선생님 뒤에 한 장 더 있는 줄 알았거든. 단원이 끝났네요. 근데 선생님이 조금 항상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그게 바로 808번입니다. 자, 808번 영상은 지금부터 촬영을 할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제가 난 수업 듣기 싫고 난이도 상인데 풀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멈췄다가 풀고 나서 들으러 오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808번 문제를 왜 싫어하는지를 노골적으로 이걸 하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지금부터 808번 시작합니다. 혼자 먼저 풀어보고 싶은 분들은 다 풀고 나중에 잘 안 풀리네, 이게 맞나? 아니면 풀었는데 우연히 답은 나왔는데 이게 맞나 싶으면 들으러 오세요. 자, 808번. 자, 어느 도시에서 주민 N명을 추출하여 조사했더니 20%가 찬성하였대. 이게 바로 표본 비율입니다. 0.2. 그걸 가지고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례요. P와 P 햇의 차. 이거 얘기했죠.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PQ예요. 그냥 이거 쓰면 돼요. 이거. 이 차를 조사했는데 이 차가 0.02 이하가 되도록 해달래. 0.02 이하. 0.02 이하. 알파는 95%니까요. 1.96이에요. 그리고 n은 몰라요. 이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문제는 아니네요. 문제를 좀 센스하고 좀 문제가 말이 되게끔 바꿔놓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깔래야 깔 수가 없구만. 아무튼 계산은 그냥 요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루트 n 1로 넘어가면 루트 n이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n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치? 근데 문제 상황을 보고 우리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미 n명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택해서 조사를 했어. 조사를 했더니 0.2가 나왔어요. 표본 조사를 한 거잖아. 근데 자, 표본 비율과 모평균의 차, 이걸 오차라 그랬어요. 오차가 작을수록 통계를, 선생님이 통계업자야. 통계업자 이상한 말인데 통계학자야. 그래서 이 도시 시청에서 나한테 의뢰를 줬어. 발전소 위치에 대한 의견을 모비율을 추정해달라. 근데 오차를 0.02로 해달라 라고 나한테 의뢰가 온 거야. 근데 내가 n명을 가지고 대충 조사해보니까 0.02 이하가 안돼. 오차가 너무 커. 거기서 원하는 오차는 2% 내외인데 나는 2%보다 더 큰 오차가 나왔어. 예를 들면. 그러면 오차를 낮추기 위해서 여기서는 n만 키우면 된다고 하는데 표본의 크기를 늘린다는 거는 더 조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더 조사하면은 표본 비율 값이 또 20%가 나올까요? 안 나올 거란 말이야. 표본 비율이 20%로 나온 거는 우연치 않게 그렇게 나온 거죠. 100명 조사했더니 20명이 딱 걸린 거야.
근데 내가 1000명 조사했을 때 200명이 걸릴 수도 있지만 400명이 걸릴 수도 있고요. 195명이 걸릴 수도 있어요. 값은 그때그때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쵸? 괜히 이거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상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서. 옛날에 이런 류의 문제를 본 적이 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정말 이걸 문제라고 해도 되는 건가?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 해설지도 그러고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니까 2%가 안 돼. 너무 커. 그래서 n만 좀 키우면은 표본 조사를 내가 한 100명 했는데 예를 들면 100명에서 한 5% 나왔대. 근데 이거를 1000명으로 바꾸니까 2%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 난 나중에 보고서에다가 내 n은 분명 100이라고 써왔는데 콤마 하나 붙이고 0 하나 딱 붙여줘서 1000명인 것처럼 구라를 치겠다는 거죠. 선생님이 통계적 원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표본의 크기가 바뀌면 표본 비율도 바뀐다라는 거는 압니다. 그쵸? 통계적으로 어떤 이런 걸 뭐로 용인일 수 있어. 통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용인해줘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난 통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n을 바꾸면 phat이 바뀔 텐데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통계 단어를 공부한 겁니다. 우리 그냥 808번 같은 문제는 그냥 그러려냐고 풀 수밖에 없는 거지. 이상하지만 문제가 그걸 요구하네 정도로 이게 통계적으로 용인되는 건가 보다 이런 사기들이 라고만 생각하고 이 문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n이 바뀌었어. n을 바꿀 예정이야. 그러니까 n값 구해서 만약에 이게 뭐 답이 2번이야 1525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100명 갖다 조사해서 안 됐으니까 요거를 1525명 딱 맞춰서 보고서에 올려야지. 난 추가 조사한 것처럼 하고 그럼 100명에서 1500명 조사한 걸로 바꿨으니까 지원금 더 떼먹을 수 있겠네. 이건 너무 확대 해석이죠. 지원금을 더 떼먹든 말든 이건 문제 상황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런 의심들 유튜브에다가 공식적으로 올리기는 좀 민망한 의심들이죠. 허접한 의심들이고요. 통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그런 의심들인데 뭐 중요하냐 그냥 이 얘기 해줄 때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강조했지만 통계 마지막 단어 하면서 말을 길게 하는 이유는 이 단원의 90% 이상의 문제는 공식만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면 다 풀려요. 그래서 근데 공식만 가지고 수업하기는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냥 선생님의 사견들을 좀 많이 담아봤습니다. 영상 길어진 거 죄송하고요. 통계 10개 들었으면 확률 같은 거 잘 들으셨네요. 복습 꾸준히 하시고 선생님이 이제 뭐 아직 남아있는 강의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다른 강의들도 계속 촬영할 거니까 열심히 들으시고 혹시나 실시간으로 이거를 듣는 내 학생이 아닌 유튜브 시청자가 있다면은 뭐 피드백 같은 거 요구한다면 충분히 반영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한 강의를 어쨌든 마지막 단어를 찍는 마무리하는 느낌의 첫 강의인데 상당히 만족스럽군요. 네.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우리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보실 분들은 보시고 안 볼 분들은 맙시다. 바이바이.